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랠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테마주만이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2차 전지 쪽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1.5% 넘게 빠지고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는 또 어떤 전략 짜서 이길 수가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바로 이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가 또 돌아왔고요. 자, 요즘 시장에서 이 트럼프 후보를 빼놓고 이야기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재집권과 관련돼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위 트럼프 관련주라고 좀 불리는 그런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테마주 내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차익 실현이 쏟아지게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전환하는 종목들도 있고, 반대로 상승을 좀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종목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계속 쫓아가려 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라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냥 매매를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그렇게 쉬어가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그리고 하반기 자체도 좀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조정이 나와줄 때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모아간다라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 이런 테마주 내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수익을 볼 수 있을지라도 내일 그게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중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또 오전장에 올랐다가 오후장에 확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혹은 빠르게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좀 쉬어가면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든지 IRA 법안 폐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기차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오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일 쓰면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IRA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기차에 대한 정말 장기적인 관점은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쉬어가는 구간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를 완전히 이 시장에서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코스피랑 지금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차 전지의 하락과 함께 지금 코스닥이 1.5%대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다시 이 3중 바닥을 형성을 했었던 830선대 이 지지력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더 갈 수는 있으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런 2차 전지로도 좀 같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시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뒷받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저가 매수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장중에 9% 정도의 급등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코스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2850선 상단에서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한 내용도 역시나 코스피 업종 내에서 우리가 종목을 한번 선별을 해보자.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 또 남은 7월 달도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평을 보이지 않으면 쉬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즘 테마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데 이 빠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게 시장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저는 가장 와닿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차분하게 기회를 잘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6일 화요일이죠. 시장 특징주 오늘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관련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로 형성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테마주가 형성이 되기 전에 이전부터 이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재료까지 더해져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뭐 소위 이런 말을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일지, 얼마나 갈지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유주들, 그러니까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7월 2일 날 갑자기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날 뭐 재료를 보게 되면 특별한 재료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 트럼프와 관련돼서 테마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정이 나오다가 이 트럼프 관련주 엮이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또 빠르게 조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강하게 27%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더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고점 구간에 지금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250원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그 상단을 유지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미보유 중이시라면은 사실 돌파 관점 혹은 이제 조정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좀 매물대가 쌓여 있거나 이 시세의 초입 구간인 3,600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프라 관련주죠. 인프라 관련주로서 오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인프라, 뭐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올랐으나 하락도 그만큼 빨리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테마에 엮였다라고 할지라도 이 종목별로 굉장히 이 괴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테마주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이 손절가를 좀 확실히 좀 잡아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트럼프 관련주가 말씀 주셨습니다. 건자재 관련 기업 SY 스틸텍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라준 종목이고요. 오늘 정확히 27.65% 상승하면서 4,155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엮인 만큼 신규 접근은 언제 얼만큼이나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갖고 가라고 하시네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현재 구간 4,520원을 돌파를 하는지, 이 상단을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3,600원 지지 구간 체크하면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고 하냐면은, 사실 단기적인 흐름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조선주들을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조선 탑3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도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년간의 수주를 이미 일감을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호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또 이미 이미지가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오늘 종가가 1,280원이거든요. 근데 이전 고가가 1,3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까지 20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호조세와 함께 또 실적 호조와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또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일봉 차트 예쁘게 우상향 그래프 만들어 나갔던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오늘 정확히 3.42%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증권가에서 이 삼성중공업의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52주 신고가가 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켜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대봉LS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봉L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원한 슈팅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마 약수익권에 지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히든주로 좀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비만 치료제 역시 내에서도 지금 재료가 남아있다, 여전히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대봉LS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봉LS 같은 경우에도 이제 GLP-1의 경쟁 물질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좀 만들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1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상승, 이 14,0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1,750만 주죠. 1,750만 주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가격 조정을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때 돌파 시점에서 만들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하락을 좀 보여주더라도 다음날
혹은 그러니까 시간에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다음날 갭상승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대봉 LS를 좀 올릴 만한 좀 의지가 있지 않나,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대봉 LS 차트를 좀 길게 늘여놓고 보면은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쌓여있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고가가 형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한번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 소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구간에서 버티면서 이런 거래량을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전 쌓여있던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도 깨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계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13,000원 구간을 손절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대봉 LS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4.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14,200원 말씀 주셨죠. 자, 오늘 오전장에는 하락 출발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펩타이드 업체랑 손잡았다는 소식에 또 상승세가 나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왔던 물량이 다 빠지지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갈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좀 많이 중요하겠네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조정은 13,000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삼성전자, 지금 코스피를 가장 강하게 이끌어주는 기업 중에 하나죠.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리스크였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향 이 HBM3E를 납품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지금 이 HBM3E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이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IT, 이 전기전자 업종이 계속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시장을 버텨주고 혹은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했냐, 역시나 코스피 내에서 이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우리가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만 전자 혹은 25만 닉스죠. 이런 것들을 좀 앞에 놔두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영향으로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실적 같은 경우에도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근데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HBM3E 공급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9만 전자 달성 가능하다.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오늘 추가적으로 이 가능성, 이 기대감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오전장에는 좀 조정을 보이는 듯 싶었으나 다시금 상승으로 좀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이 IT 업종,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2일이나 15일에는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오늘 다시금 200만 주를 좀 매수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여전히 이 메이저의 수급들은 이런 시총 상위, 특히 그 중에서도 IT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또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종가는 87,700원이었죠. 1%대 오르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자, 실적 호실적 보여주고 있고요. 또 D램, 갤럭시 폴더브 6 그리고 HBM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우리 전문가님도 9만전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너무 중요한 이 전기 전자 업종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죠.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도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원한 화요일 저녁을 보내볼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1태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상 지금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가 없는 시장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다고 해서 계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직접 매매를 해보셔야 계좌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할 텐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제가 앞서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고가권까지 올라와 있고, 아까 이제 수급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K조선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사실 조선주 하면 너무 힘들게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는 이미지 변신에 좀 성공을 했다,
지금 반도체 다음은 조선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미지가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삼성중공업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을 한번 보셔야 된다.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도 같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적자를 크게 기록을 했다가 지난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2,8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400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또 당기순이익마저도 8천억대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2천억대에서 1조, 그래서 1,000억대에서 8천억대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조선해양 물론 무게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애초에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 좀 피곤함을 느끼신다, 어려움을 느끼신다라고 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면서 여전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 이런 것처럼 지금 조선주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탑3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다른 종목,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있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여튼 그래서 이 조선주 탑3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 다음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잡으셔라. 그래서 조선주 차선호주라고 하면서 제가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이런 수주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도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는 7.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왔었는데 이 저점 대비해서는 13.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정배율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흐름이 여전히 좋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주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 산업 내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하반기까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주 관련 기사인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도 있고 뭐 며칠 전에 나온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일감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목표가 있었는데 조기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역시나 뭐 K조선, 뭐 한국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가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선주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 제가 최근 몇 주간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드렸었던 종목들이 많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바이넥스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20%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 우리가 다음 또 신고가를 경신할 종목을 잡자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냐, 바로 유한양행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목표로 한 종목이 바로 유한양행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양행을 같이 매매해 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사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까지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한양행도 결국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13.6% 역시나 두 자릿대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정 없이 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실제로 좀 수익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제가 바로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히든주를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지 않은,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많은데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 여전히 바닥권에 머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히든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재료가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실 제시해드리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재료가 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아이큐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큐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날 이 양봉이 형성이 된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계속된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슈팅이 나와주지는 못했는데 오늘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종가 17%, 17.52% 상승을 보인 채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음날 시초가, 이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12%의 상승을 보였고, 만약에 조정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1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큐어가 지금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게 5시 반 기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6시 좀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시간의 상한가인 채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시간의 가격이 2,915원이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승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이 히든주를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천천히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중에 소개해드리는 종목, 그 다음에 히든주로 종목을, 그러니까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큐어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들여서 또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히든주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오늘도 좀 바닥권에 있는 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 바닥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마찬가지로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떻게 참여하시냐? 지금 제 머리 위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실시간으로 정보, 추가적인 정보와 대응 방안까지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 전에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히든주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강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라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적인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의 조정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다소 좀 불리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숨고르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단기 이평선, 12일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은 채로 2850선 상단에서 지속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피의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이제 외국인, 이 코스닥의 외국인 흐름을 보게 되면 매수했다, 매도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코스피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매매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보다 더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같이 한번 우리가 메이저에 동참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워낙 말씀 많이 드리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삼성전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삼성전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줬죠.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그런 상승 채널 내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의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점 대비해서 3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막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이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삼성전기의 재료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AI 관련 수혜라고 한다면은 사실 반도체 관련 이 장비주들이 먼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기업들, 그 다음에 HBM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뒤늦게 이제 삼성전기가 이 AI 수혜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부터 시작해서 MLCC, 다양한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2분기는 실적 전망치에 좀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누가 사고 있는지 딱 드러나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같이 동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관까지 따라 붙어준다라고, 이런 수급 개선세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탄력이 붙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렇게 살펴봤고, 이뿐만이 아니죠. LG전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 27%의 상승을 보였어요. 다시 이 고가권까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죽었다가 이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기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막 부각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LG전자의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21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첫 1조를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접점 대비해서 이미 7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애플 부품주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노이즈도 많고 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요즘에는 판매량도 살아나고 있고 이런 시장에 뭐 수급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자체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 내에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명백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LG이노텍을 좀 보기 전에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기 전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LG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급, 요거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측면만 좀 봐주시면은 역시나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면서 기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AI에서 뒤처졌다, 혹은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하다, 뭐 중국에서 뭐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춤했으나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역시나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부품주인 이런 LG이노텍도 같이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40% 증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목표가도 상향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적을 기반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한 3개 정도의 종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추세를 따라서 다음 이 코스피 내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같이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 있냐? 일단은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먼저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입니다. 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기와 같이 MLCC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용, 그 다음에 최근 이 전력난 이슈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전력용 MLCC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 커패시터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력과 관련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ESS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막 콘덴서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막 콘덴서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반납했다가 다시금 상승 이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에 4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물론 1차로는 이전 고점 구간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이전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 종목은 사막 콘덴서였고, 자, 두 번째로 볼 종목 바로 BH입니다. BH 같은 경우에도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이
애플 부품주로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애플과 같이 주가가 좀 동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사실 뭐 단순히 애플만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2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그 다음에 이 BH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에 들어가는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FPCB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사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삼성에서 이 폴더블 폰 신작을 내놨죠.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BH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H도 오늘 추가적으로 7%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IT 업종 내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순히 고가를 돌파해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랠리,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추세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말씀을 드리냐. 이제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도, 히든주 볼게요. 네. 히든주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목들도 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히든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준비한 히든주 같은 경우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상승분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꼭지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거래량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바닥을 찍고 나서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준비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도 또 한 번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항상 수렴 이후 발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평선들도 보시면은 아직은 정배열 전환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점점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캔들 몸통, 캔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 상단에도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매매를 해보실 분들, 그래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 위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게 되면은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쪽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8시에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히든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도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히든주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2분기 실적,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모두 다 결국에는 호실적이 기반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점점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방산업 회복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거고, 또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의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AI에 대한 수혜주로서 뒤늦게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기업도 좀 뒤늦게 좀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한 슈팅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산업 살아나게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실적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증설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수혜주로 좀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그 다음 다시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이 코스피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어느 주체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었죠?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 또 최근 들어서 7월 11일 기준이네요. 7월 11일 기준으로 기관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소 코스피가 좀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대로 뭐 30% 혹은 뭐 70%의 상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그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와 수급까지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고점 경신 이후 계속적인 장기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최근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끝나고 8시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8시 방송 그래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더 진행을 하느냐, 구만전자 25만 닉스 재도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담는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내일 수요일인데 이제 트럼프 랠리가 내일도 이어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내일장은 좀 시장이 반등해 줄지도 궁금합니다.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 뭐 내일장만 두고 본다라면 역시나 좀 재료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수급이 굉장히 혹은 지금 투심이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좀 발생하는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에 좀 보자면은 좀 재료가 발생하는 혹은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좀 생겨나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좀 대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마치기 전에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뜨고요.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방송 보기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